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파이썬을 이용한 로스2의 서비스 프로그래밍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서비스의 서버 부분, 그리고 서비스의 클라이언트 부분을 파이썬 코드로 되어 있는 예제 코드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이제 서비스 메시지 통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마인드 해드리고요. 그리고 서비스 서버 코드랑 그 코드 노드 실행하는 메인이 되는 그 코드 부분 설명, 그리고 클라이언트 코드, 그 클라이언트의 노드를 실행하는 메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서비스는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서비스를 요청하는 리퀘스트 하는 쪽이 서비스 클라이언트가 되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 요청을 받아서 어떤 실행 내용을 실행하고 나서 그 응답을 보내주는 게 서비스 서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서비스는 액션 서버랑 좀 다른 부분은 액션 서버 같은 경우는 중간에 계속 피드백을 주는 부분이 있는 거에 반면, 그리고 중간에 취소하거나 이런 게 할 수 있는 방면에 이 서비스는 말 그대로 요청하고 응답을 받고 응답을 보내고 받고 뭐 이렇게 하는 프로세스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 파라미터 메시지 통신도 이 서비스를 확장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서비스에 이제 파라미터 내용을 바꾸고 그거에 대한 바꾼 내용을 보내주거나 아니면 현재 파라미터 내용을 읽어서 보내준다는 개념에서는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스2 예제 안에서 이 서비스의 서버 클라이언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우선 오퍼레이터, 그 서비스 클라이언트 부분에 해당 코드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캘큘레이터에 있는 서비스 서버 부분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트 노드에서는 우선은 우리가 이전에 그 토픽 설명드릴 때 했던 그 매개 변수 A, B에 어떤 연산자로 연산을 할 건지 연산자 정보랑 요청을 보내면 캘큘레이터에서는 이 받았던 A, B를 가지고 이 연산을 해가지고 결과를 다시 돌려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제 오퍼레이터 코드하고 그리고 캘큘레이터 코드를 특히 캘큘레이터에서는 서비스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서비스 코드, 서비스의 서버 클라이언트 코드는 다 여기 로스2 세미나 이그젠플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우선 서버 코드를 살펴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따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내용을 보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가장 큰 우선 서버 코드 부분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토픽에서 썼던 크리에이트 퍼블리셔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크리에이터 퍼블리셔 토픽을 위한 부분 대신에 크리에이터 서비스를 함수를 썼고요. 이건 노드의 멤버 함수고요. 똑같이 이 서비스의 메시지 형식을 가르쳐주는 SRV라는 메시지 인터페이스 코드에 기반해서 그거에 이제 메시지의 이름이 arithmetic operator라는 부분을 여기 써주게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이 서비스의 이름이 arithmetic operator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이 요청을 받았을 때 요 함수를 실행하게 하는 콜백 함수 이름을 정의해주고 이 콜백 그룹을 또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코드에서 이제 중요 부분제는 get arithmetic operator 요청을 받았을 때 요청을 받은 내용 리퀘스트 부분이 있고 요청을 보내주는 부분 응답해주는 부분 리스판스 메시지가 이런 식으로 콜백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우리 리스판스를 이렇게 여기 리턴하는 거랑 받는 거에 차이를 두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리스판스 안에 이제 우리가 결과값으로 arithmetic result라는 결과값을 저장하는 것도 있지만 아마 이 리스판스의 다른 정보도 클래스 그러니까 로스2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클래스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결과값을 저장하고 그대로 리턴을 하면 제가 요 리턴은 이따 코드를 좀 봐봐야겠지만 요 리턴하는 부분하고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 이렇게 두 개 있다라는 점
우선 살펴보시고 이따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서비스 코드에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캘큘레이터 기본 포뮬라는 이제 저희가 새로 만든 캘큘레이터라는 클래스의 멤버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받은 A, B 변수랑 그리고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과정이 되겠죠. 우선은 여기 보시면 리퀘스트에 플러스, 뭐 리퀘스트에 마이너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아마 그 예전에 서비스 메시지 인터페이스 만들 때 미리 정해져 있는 인수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1, 2, 3, 4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거에 맞게 연산을 계산을 해서 결과값으로 저장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나누기일 경우에는 0으로 나눠지는 에러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처리하는 구분 그리고 요 네 가지 파라미터가 아닐 때는 처리하는 요 구문 else 구문을 통해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서버의 메인 코드 부분이고, 요 부분은 토픽 때, 한번 다뤘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명은 없이, 요게 이제 캘큘레이터의 메인 부분, 그리고 멀티 스레드 익스큐터를 사용해서, 사용한다라는 게 아마 여러분들 이 코드 보시면 우리가 아규먼트, 뭐 오퍼레이터, 캘큘레이터, 또 체커 이렇게 살펴볼 건데, 이 아규먼트랑 오퍼레이터 부분을 보시면 이 메인 부분이 지금 캘큘레이터랑 다릅니다. 메인 부분이 이 뒤에 잠깐 미리 말씀드리면 네, 이 서비스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RCL 파이썬에 이닛한 다음에 RCL 파이썬 스핀 여기는 원스를 썼고 토픽이 때는 그냥 스핀을 썼고 요 부분하고 지금 서버의 메인 부분인 요 익스큐터를 사용하는 부분이 달라요. 가장 큰 이유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노드에서는 이제 퍼블리셔만 계속 하는 하나의 일만 하고 그리고 노드에서는 서비스 콜만 요청하는 클라이언트만 요청하는 하나의 일만 하지만 이 캘큘레이터에서는 지금 보시면 토픽도 받아야 되고 서비스 요청도 받아야 되고 액션 요청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멀티스레드 기반이 아니면 하나 이제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다른 거를 못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멀티스레드 익스큐터를 이용해서 캘큘레이터는 그렇게 진행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 서버 넘어가기 전에 제가 코드 보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릴게요. 지금 요거는 이제 제가 세미나 이글잼플 받은 거고 그 안에 이제 이 RCL 파이썬 이글잼플 안에 요 이글잼플 폴더 안에 소스 코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 오퍼레이터 그리고 캘큘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이 오퍼레이터는 클라이언트고 캘큘레이터는 서버죠. 그래서 요 풀 코드를 보시면 지금 요 부분 네 아리스메릭 오퍼레이터라는 메시지가 서비스 메시지가 정의가 되어 있죠. 이것도 예전에 지금 이 인터페이스 패키지의 구문을 보시면 네 요런 구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오퍼레이터를 int 8 형태로 보내고 리절트를 아리스메릭 리절트라는 걸로 부동 소수점 32비트짜리로 보내게끔 되어 있고 그 안에 또 여기서 인터페이스 쓸 그 상수 플러스는 1, 마이너스는 2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서비스 메시지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 쓰는 거죠. 지금 요 애리스메릭 오퍼레이터로 해서 요 이름 같은 거 인지해 두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요거는 이제 토픽 리슨 하는 거고 서브스크립션 부분이고 지금 요 부분이 지금 우리 코드에서 봤던 부분이죠. 그래서 create 서비스에서 arithmetic operator라는 서비스 메시지 형태로 arithmetic operator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이게 요청이 들어오면 여기 멤버 함수에서 처리를 하고 이 콜백 그룹은 네, re-entered 콜백 그룹 그러니까 병렬 처리 가능하게끔 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퍼레이터가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돼 있죠. 네, 요거 이따가 또 잠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get arithmetic operator를 보시면 우선은 request에서 안에 arithmetic operator 요거는 이제 지금 요 구문이 되겠죠?
요게 이제 1, 2, 3, 4 중에 오겠죠. 그 온 거를 이제 그 저희 멤버의 변수에다 놓고 그리고 칼큘레이터 요 구문을 실행을 하겠죠. 연산을 하도록. 그래서 그 결과를 또 멤버 변수에다 놓고 멤버 변수에 저장한 거를 리스판스의 arithmetic result 요것도 이름 여기 있는 arithmetic result랑 같은 거 보시고 예,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포뮬라 어떤 식 계산이 되는지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문자열을 저장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오퍼레이터 이거 보시면 요 마이너스 1은 아무래도 우리가 상수로 1, 2, 3, 4를 정의했는데 파이썬에서는 이 배열 인덱스를 0, 1, 2, 3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해준 거. 그래서 이 결과를 문자열로 만들고 문자열을 여기서 그 로그에다가 출력해주는 그리고 리턴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요 get 해서 리턴을 이렇게 해주면 이 리스판스를 다시 보내주겠죠. 그 클라이언트 쪽으로. 그거는 이제 오퍼레이터 부분에서 처리가 될 거고 네, 요 부분이 될 겁니다. 요거는 이따 또 설명 다시 드릴게요. 자, 네,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액션 서버 관련된 부분이니까 요렇게 됐고 요거의 메인은 네, 요 칼큘레이터의 메인 부분 요 부분은 토픽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자, 이제는 클라이언트 코드를 봅시다. 클라이언트 코드도 지금 보시면 서비스 메시지 타입을 가지고 와야 되고요. 이거 노드 이름은 오퍼레이터로 잡았고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 서비스 클라이언트로 arithmetic operator라는 메시지 서비스 메시지 형태로 arithmetic operator라는 노드 서비스 이름을 연결시키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while not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arithmetic service client 클라이언트의 이제 멤버 함수 중에 wait for service 그러니까 서비스가 올라가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오퍼레이터가 먼저 실행이 되고 칼큘레이터가 나중에 실행이 되면 오퍼레이터는 처음에 실행했을 때 서비스를 확인하겠죠. 있는 그 서비스가 아리스메딕 오퍼레이터라는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을 하겠죠. 근데 없으면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근데 지금 타임아웃 세컨드를 0.1초로 했으니까 한 0.1초 정도 기다리다가 안 되면 뭐 다시 나가는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안 됐을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땡땡 쳐가지고 네 이거 서비스가 지금 available 그러니까 없다 그런 메시지를 워닝 메시지를 띄우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하는 그 요청 함수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rithmetic 오퍼레이터라는 요 메시지에서 리퀘스트를 누르면 요 리퀘스트에 필요한 정보들을 넣어줄 수 있는 서비스 리퀘스트 클래스가 인스턴스가 생기고 요 안에 보면 지금 arithmetic 오퍼레이터 부분 그래서 여기다가 랜덤 미닛으로 1부터 4에서 하나를 이제 보내주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call async 이 우리가 생성한 서비스 리퀘스트를 call async로 해서 보내면 비동기 형식으로 그러니까 요청을 보내놓고 요청을 기다리까지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계속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아마 요 함수도 제가 지금 네, 잠시만요. 네, 여기 보이시죠? 여기 헬프 파일에 노드에 지금 저희가 코드가 네, 서비스 클라이언트에 대한 함수죠. 그러면 네, 잠깐 찾아볼게요. 여기 보시면 create client 가 여기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 클라이언트 서버를 리턴을 클라이언트 형태로 보내주네요. 이게
RCL 파이썬의 클라이언트에 클라이언트로 전화되어 있고, 이걸 누르면 이 함수에 대한 내용을 또 볼 수 있겠죠. 이 함수에서 우리가 지금 call async를 했죠. 그리고 call이라는 것도 있었고, call은 말 그대로 동기 형태로, 그러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call async는 응답을 요청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다른 일을 하다가 계속 우리가 뭐 응답이 왔는지 다시 확인하고 응답이 왔으면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 함수별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 그 매뉴얼 아니면 또 이런 온라인 다큐멘터를 찾아보면서 이 함수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send request 정의했고, 이 메인 함수 보시면 메인 함수도 지금 init 하는 거는 topics랑 같고, 그리고 오퍼레이터 클래스 만들고, 그리고 요 만들 때 초기화 요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구문이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를 보내죠. 그리고 유저 트리거 true를 여기서 이제 쓰기 위해서 true를 설정해 준 거고, 이 RCL 파이썬 OK는 이제 그 로스가 동작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뭐 우리가 요 동작하다 갑자기 로스를 뭐 인터넷이 연결 안 되거나 뭐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안 되면 요 뒤에 거를 실행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요 계속 요 구문을 반복하면서 할 때마다 체크를 하는 거고요. 그 유저 트리가 true로 해놨기 때문에 true로 돼 있을 때는 요 구문을,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 모든 구문이, 그러니까 모든 서비스가 끝나고 나면 여기 false로 해주고 나서는 이제 계속 이 구문을 실행하겠죠. 그래서 다음 서비스 콜을 하기 위해서는 엔터를 쳐라. 그래서 다음 요청을 하게끔 요 구문이 계속 돌게끔. 그래서 키보드 인터럽트가 걸리기 전까지는 요 구문이 계속 걸리고, 그리고 키보드 인터럽트가 걸리면 오퍼레이터 노드 없애고, 그 다음에 그 로스 파이썬 셧다운하는, 네, 이런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비동기라고 쓰게 되면, 지금 스핀 원스는 비동기 할 때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스와 관련된 구문을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체크를 하는 거예요. 퓨처의 던에서. 그러니까 리퀘스트에 요청을 보내고 나서, 여기서 보내고 나서 어싱크로 보냈죠. 보내고 나서 응답이 왔는지, 던이라는 함수가 이제 응답이 왔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왔으면 true로 가고 요 안을 실행하겠죠. 아니면 다시 또 처음부터 이 while을 돌아서 로스 관련된 일들을 한번 하고, 오퍼레이터 관련해서 그 다음에 또 체크하고, 이렇게 하다가 응답이 왔으면 요 안에 구문으로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try, except, else 이런 구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리저트를 받고선, 근데 이 받는 종 안에 무슨 오류가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 콜을 페일 했다고 해가지고 요 에러 구문을 로그에 표시해주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 요 else는 요 구문에서 문제가 없으면입니다. 없으면 리저트 값을 출력해주고, 다음번 이 그러니까 다음번 엔터 입력을 받기 위해서 요걸 false로 바꿔주는 그런 고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false로 바뀌면 엔터를 기다리다가 엔터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요청하고, 그리고 유저 트리거를 다시 true로 바꾸는 요런 구문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들 좀 낯설어 하시는 부분이 유해 처리 부분하고, 여기 보시면 샵 noqa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지금은 제가 설명한 거 요 코드 설명을 여기 init 부분은 지금 설명드렸죠. 그리고 이제 send request 설명드렸고, 그리고 여기 제가 넣어놨습니다. 우선은 NOQA No Quality Assurance라는 구문입니다. 주석을 이렇게 NQL 주석을 추가하면 이 해당 라인을 문법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파이썬에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from check해서 import printf를 임포트를 했는데 밑에 코드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VS 코드라든지 이런 IDE에서 요거 지금 사용 안 했으니까 이렇게 워닝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밑줄을 그어줍니다. 근데 여기다가 주석으로 샵하고 NOQA 하면 이거 워닝 체크하지 말라는 이 라인은, 그래서 요걸 놓으면 요 체크를 안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if 섹션에서 이 try 구문에서 어떤 코드를 실행하다가 예외, 오류가 생기면 이 exect error 요 구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러마다 특별한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그 에러가 안 생겼어요. 그러면 요 else 구문에서 요 구문을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요 구문, 요건 항상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가 났을 때도 예외 처리하고 나서 파이널 처리하고, 그리고 만약에 에러가 없더라도 try 하거나 else 구문 처리하고 또 파이널 구문하고. 네, 요런 예외 구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파이널은 안 썼네요. 네, 파이널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셋업 리퀘스트 구문도 설명드렸고, 지금 이 부분은 뭐 토픽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오퍼레이터에 보시면 이 엔트리 포인트, 그러니까 우리가 로스 투 런, 뭐 이 토픽 서비스 액션 이그젠플 그 노드 이름을 오퍼레이터로 할 때 어디를 시작할 건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에스베릭 안에 있는 오퍼레이터 코드 안에 메인, 네, 요 메인 함수, 이 오퍼레이터 파이썬 코드 안에 있는 메인 함수를 실행한다라고, 노드 실행을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요 구문을 실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네, 코드 잠깐 보시면서 마지막 설명 더 드릴게요. 우선은 네, 오퍼레이터 코드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썬 셋업 파이썬의 이 오퍼레이터 보시면 아리스메리 폴더 안에 오퍼레이터라는 코드의 메인. 그래서 이 메인 함수를 실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요 NOQA 그 try 구문. 예외 처리 구문은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작업하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분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네, 뭐 끝나면 뭐 오퍼레이터 노드 디스토리 없애고 로스 투 셧다운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그 로스2에서 서비스를 파이썬 코드로 작성하는 방법, 그래서 예제에서 나오는 오퍼레이터랑 칼큘레이터의 그 서비스 서버, 오퍼레이션의 서비스 클라이언트 부분을 코드로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 문헌 관련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슬라이드의 내용이나 그림들은 전부 오로카 로봇 운영체제 강좌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또 루비 페이퍼에서 나오는 로스트로 시작하는 로봇 프로그래밍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한 참고 문헌은 표윤석 박사님을 통해서 네, 허락을 받고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